네, 크리스마스 이브의 특이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먼저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0.06%, 1.5포인트 좀 안 되게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2,440선 지켜낸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을 했습니다. 소폭 올라가면서 680까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만 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증시가 하락할 때는 기관이 밑에서 좀 떠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하락은 나오진 않는다. 여기에 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동반돼야 시장의 큰 상승세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때만 해도 그래도 1,456원 까지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장 마감 후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1,460원대까지 뚫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제, 이 현상이 지금 이제 성탄절이 끝나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화목한 화목팀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럼 오늘 장 한 줄 평부터 들어보면서 시장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한 줄 평을 보니까 이거는 제가 먼저 대사를 좀 쳐드리고 바로 이가람 매니저님이 대사를 치면은 한 줄 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신세계 영화 한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뭐 없냐고? 있지. 살려는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려드릴겠는데 들으신 것처럼 산타 할아버지가 온 건 아니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면서 저의 귀에다 대고 살려는 드릴게라고 말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착 안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기에는 연말에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던 증시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어제 오늘 좀 올려주면서 조금 살려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오늘 올랐다라고 해서 뭐 어느 종목이든 간에 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좀 의미 있는 시장은 1월 달에 넘어가야 진짜 좀 의미 있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려는 드릴게.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서 보합권이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메리 꾸리꾸리 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되는데 결코 이제 꾸리꾸리한 연말 네. 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글자만 보면 참 귀여운 것 같습니다. 꾸리꾸리 이렇게. 네네. 예. 근데 오늘 지금 올해 주시장이 이제 8월, 7월까지는 굉장히 또 핫했어요. 3,000포인트를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끝도 없이 흘러내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그때 이제 여름 때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엔케리 청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사실 12월 달에 이제 다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저가권으로 끝났다라는 게 너무 슬프고 네. 아직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또한 슬프고 그래서 연말이 이제 즐거워야 되는데 네. 사실 오늘 이제 저희 둘째 생일인데 그렇군요. 생일 잔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케이크 하나 놓고 아마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그래도 내년에는 희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한번 보여드릴 게 있다면 네. 이제 오늘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던 데이터에 보면 네. 외국인 지분이 이제 얼마나 샀는지 보면 네. 이제 우리 시총이 2,34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옛날에는 한두 개만 팔아도 됐는데 지금 뭐 10위 안에 종목들 웬만큼 한 종목만 팔아도 우리 시총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쭈그러들었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졌는데 이 사 중에 이제 외국인이 28.87% 들고 있습니까? 675조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675조인데 이게 28%가 올해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외국인이 보유했던 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려보시면 중간에 30%대에서 31% 거의 32% 육박하다가 보시면 작년 연말에 28%에서 2023년 11% 12월에 보면 28%에서 이렇게 늘었다가 계속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이제 요만큼 팔았을 때 과거에 제가 이제
7%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28%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역사상 최저가였던 적이 거의 한 8, 90%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짚어볼 건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둘째 아드님이시죠? 네. 둘째 아드님 시장 안 좋다고 선물 안 줬다는 핑계는 너무 좀 구차한 것 같습니다. 닥쳤는데요, 이제. 아니 그래도 선물 없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선물 준비 못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친구가 필요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있다고 그러면 줘야죠. 예. 근데 이제, 뭐 바쁘기도 하고, 네. 연말에 술 드시고 다니느라고 워낙 네. 바쁘셔가지고, 제가 얼굴을 못 보는데, 예. 꼭 물어봐서, 필요한 거 뭐 있느냐 물어봐서, 네.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한 줄 평 듣기 전에 조기준 매니저님 아드님 생일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다들 산타 랠리를 또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기대했죠, 사실. 네, 네. 산타 랠리는 없다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산타는 있습니다. 어디요? 내 안에 산타. 뭐요? 죄송합니다. 내가 곧 산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가 산타다. 네, 어.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수익이 났다면은 그 종목이 곧 산타가 들어와서 수익을 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았지만 주식 시장 안에서 제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잠깐 좀 자랑하면 오늘 오전에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엄청 오늘 좋았잖아요, 20% 오늘. 넘게 올랐는데 11시 반에 매수했다라면은 14%가 넘게 수익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수익을 보신 분들은 대단히 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것처럼 시장 안에서도 수익이 났으면 그 종목에 대한 산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저는 또 우리 가장으로서 또 우리 두 아이의 또 아버지로서 네. 또 가정에 또 산타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산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연말은 연말답게 네. 그냥 가볍게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흘러간 시장은 흘러간 대로 네. 네, 현실에 좀 집중을 해보고 가정에도 충실을 해보고 또 오늘 마침 또 김웅태 매니저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었다 보니까 더 축하할 일이 될 것 같고 산타 김웅태 매니저였습니다. 자, 오늘 장 한 줄 평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한 줄 평도 있지만 환율 얘기를 아무도 좀 안 해주셔가지고 이가람 매니저님 환율 좀 보면 어떠세요? 지금 1,460원까지 좀 넘어간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27일, 26일 시장에 부담으로 좀 다가올 거라고 보세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깨지지는 않더라도 결국 연말에는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 쪽을 사거든요. 네. 선물 사고 있고 연말에는 이제 아무래도 배당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파는 분위기로 약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최소한 26일까지 목요일까지는 그렇게까지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릴 걸로 안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달러 자체가 너무 높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좀 제한적인 것이고 결국은 큰 종목들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몰이로만 좀 가는 시장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환율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한다거나 그러는 건 좀 너무 제한적인 것 같고 네. 결국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고 언제까지 강세일 것이냐의 그 시간적인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500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까? 지금 이제 원달러가 이제 1,450원인데 1,500원대를 넘어서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의 금리가 또 올라가요. 또 6%를 얘기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5%를 넘어서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엔화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엔화도 지금 157엔 거의 160엔에 그쵸.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하고 엔화가 지금 현재의 이 정도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 위안화하고 그다음에 유로화는 생각보다 조금은 강한 상태인데 유일하게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원화하고 지금 현재 엔화가 약세인데 또 브라질 해화라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어떤 이제 몇몇 나라들이 이제 조금은 약하고 정치적으로 약한데 안 좋은 데라든지 근데 우리 무역 수지는 지금 현재 거의 그 20개월, 뭐 육박하는 18개월 이상 지금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약한 건 정치적인 문제고 일본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제로 금리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금리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뭐 경제 성장률이 1점 몇 %대 떨어졌다고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고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많은 나라가 1%대고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만 조속하게 해결된다면 지금 현재 이 환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억지로 제가 보기에는 뭐 1,500원을 안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외화 낭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를 줄어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1,500원 가더라도 올라갔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한 것도 있고 네. 또 미래에셋에서 보면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뭐 40조를 했다고 맞아요, 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들부터 시작해서 외화 예금도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현재 외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IMF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전반적으로 들어봤고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오히려 그냥 비축한 것들 가져가는 움직임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환율에 대한 코멘트가 좀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고 없으시면 뭐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코멘트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환율 이야기, 시장 이야기, 오늘 시장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바로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시장이 돌아가면서 트럼프 수혜주들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2다리 정도는 가야 나온 것 같습니다. 로봇주인데 조선을 올라탄 로봇. 조선이 있어야만 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로봇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수혜라고 하면 넘버1 섹터는 바로 조선입니다. 하지만 그 조선에 이제 조선을 배를 만드는 인력들이 이제 로봇으로 좀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전해지면서 로봇주들 진짜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네. 로봇주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움직일만 하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네. 근데 워낙 좀 테마성이 짙다 보니까 이러다가 말아도 할 말 없거든요. 사실. 지금 어떤 스탠스로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오늘 로봇주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재료가 쌓여져 있던 것도 있었는데 시장 자체를 빼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외국인들은 뭔가는 사긴 사야겠고 국내장 자체를 약간 뭔가 종목들은 돌려야 되겠는데 할 게 없다 보니까 로봇주까지 이제 옮겨간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저는 가장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종목들을 올리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니 결국 연말에 다음 달에 있는 CS2025도 앞두고 또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 로봇 쪽으로 한 번 더 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보고는 하면 좀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어저께 미증시의 흐름부터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증시 보게 되면 어저께 러셀 2000은 내려갔지만 나스닥 지수가 더 올라가면서 결국 미국도 쏠림 현상이 더 이어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빅테크 위주로 강세가 나와줬고 사실 미국에서는 로봇주가 올라간 건 없었어요. 그 대신에 빅테크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간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고 결국 미국이 올라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증시의 흐름을 좀 잠깐 보게 되면 네. 업종 지수에서 최근에 지수가 이제 바닥권을 잘 안 깨려는 듯한 움직임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과 코스피 둘 다 봤을 때 바닥권에서 지금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자꾸 올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잘 안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장중의 흐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코스피도 아침엔 팔았지만은 오로 올라가면서 계속 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엔 팔지만 그 다음부터 또 사거든요.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팝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장 자체를 지금 깰 생각이 없는 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외국인 자체는 박스 포지션을 이어가면서 결국 프로그램을 좀 돌리면서 약간 이제 재료가 쌓여져 있는 거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에서 뭔가 뉴스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좀 조선 쪽으로 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런 게 나왔었는데 얘가 있습니다. 어저께 보스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는 유튜브에 올라온 그쵸. 영상인데 로봇이 백덤블링을 하는 영상이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얘는 항상 근데 덤블링을 좀 많이 하는 로봇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한 번 더 올라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데 사실 이거 좀 큰 재료였는데 불구하고 로봇주가 못 가던 거였었고요. 국가에서 이제 첨단 전략 기술로 휴머노이드를 지정을 했고 이거를 이제 내년도 1월달에 공시하겠다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불구하고 로봇주가 올라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저께 장 끝나고 나온 뉴스가 요거였는데 조선소를 잡아라라고 해서 UI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누르메카가 조선소에 투입되는 로봇에 대해서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더라. 네. 그럼 결국 조선 쪽, 지금까지는 뭐 자동차 공장이나 아니면 치킨 쪽이나 커피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조선소, 결국 지금 한국의 인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그 인력을 외국인 쪽으로 대체하고 있는 게 조선소라서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약간 위험한 그런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 조선소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그 얘기는 조선 자체가 굉장히 호황기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나타낼 수 있는 로봇의 지금 밸류에 뭔가 수주에 대한 금액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로봇 다음으로 이제 선정된 게 오늘은 로봇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HD 한국 조선해양이나 뭐 이쪽 HD 그룹사부터 해서 조선조 다 같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밀렸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CS2025랑 그 다음에 국가기술에다가 여러 가지가 다 겹치면서 두 가지 올라가 준 게 레인보우가 먼저 올라가 줬는데요. 사실은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올라간 게 아니라 어제부터 이미 기관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미 어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개인이 왕창 팔고 외국인들과 상하펀드 영리 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하펀드와 투신, 외국인이 레인보우를 담아놨고 얘가 아침에 뛰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뛰어 올라갔던 게 뉴로메카가 올라가고 그쵸.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클로봇이 그 뒤에서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레인보우와 누르메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라는 그룹사 안에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라는 기업에서 지분 투자를 받은 누르메카와 레인보우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삼성의 공장에도 쓰일 것이고 포스코의 공장에도 쓰일 수가 있는 요 로봇들인 건데 그와 함께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또 올라갔던 게 클로버까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죠. 신규 상장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늘은 로봇 섹터가 강했다. 최근에는 상승률을 봤을 때는 한 섹터가 강하거나 한 테마가 강하게 되면 보통은 원래 종목에서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 신규 상장주가 더 세게 올라가는 법인데 이 클로버 자체도 공모가보다 그 아래에 있고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이미 나와서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밍이 또 국내 판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기업인 거라서 네. 클로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결국 오늘은 주수 안에서 외국인들이 시장 자체를 깰 생각이 없고 돈이 갈 데가 없는데 쌓여져 있는 루머가 많았고 쌓여져 있는 뉴스가 많은 상태에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조선주가 강했어요. 그 조선주가 강할 때 결국 그 다음 조선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로봇까지 이제 움직여진 것 같다. 근데 뭔가 오늘 들어온 수고로 봤을 때 이제 뭔가 CS2025도 좀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고 최근에 뭐 TSMC나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의 방향을 좀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항상 계절성으로 연말 연초에 많이 올라가던 그쵸. 게 AI와 로봇 쪽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CS 앞두고서 로봇 쪽 강세가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해보면 좀 순환매의 일환으로 일단 오늘 로봇주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왔고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 연초 현상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앞으로 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이 한 일주일인가 2주 전쯤에 CES 이슈 갖고 와서 CES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이제 로봇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니저님. 네, CES가 분명히 그때 제가 스마트 레이더로 2024년, 3년, 그러니까 작년 올 초에 이제 그걸로 10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그 관련 주들이 분명히 올라갈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제가 로봇 박람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쵸. 오늘 이 마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걸 보면서 이 지금 현재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상당히 괴리감을 느낍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본다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의 움직임을 보신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백덤블링이 아니고 사람보다도 더 운동신경이 더 이렇게, 이게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게 거의 한두 시간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센서, 뭐 이렇게 카메라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이런 걸 다 탑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로봇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아틀라스,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어른과 아기라는 느낌이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건 거의 특공대가 이제 훈련하듯이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로봇이 실제적으로 건설 현장이든 어디에든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조선소든 그다음 이제 인력이 비싼 데든 뭐 이런 데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로봇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올해 지금은 안 가더라도 내년에 지금 현재 초는, 그전에는 드론 로봇주들이 조금 가다가 말았는데, 네. 내년 1분기에 로봇주들 괜찮은 주식들이 오. 한두 개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우선님께서 거의 뭐 김병만이라고 조선 아니죠. 조기준 매니저님 올려준 그 자료를 보고 김병만이다라고 올려주셨고, 출발 드림팀에서 섭외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항상 로봇주는 투자할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요 근래 사실 로봇주가 너무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매물벽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 지금 이 시점, 앞서 조기준 매니저님은 로봇주에 대해서 그래서 당분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긍정적입니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약간 좀 테마성, 잠깐 조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나오고, 그리고 좀 시기가 흐르고 나서부터 이제 올라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것도 뭐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일리 있는 의견이고, 또 조기준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향후 이제 1월 달부터 내년도부터는 또 한번 로봇 시장에 또 한번 또 판세를 또 뒤집어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도 뭐 두 가지로 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에서는 오늘에서 이슈는 결국엔 조선소에 들어가는 이제 유니버설 그쵸. 로봇과 또 뉴로메카하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활성화가 더 되느냐, 수요가 더 늘어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 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까지 현대 HD 현대 계열사들이 모두 다 또 이제 관심 분야를 갖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까지도 로봇에 대한 분야를 또 전반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조선사들이 또 갖고 있는 게 용접 분야를 하고 있는 로봇들도 그쵸. 또 굉장히 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또 로봇에 대한 시장이 또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협동 로봇에 대한 움직임이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머스크가 휴머노이드를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머스크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 머스크하고 TSMC 회장이 또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자율주행도 좋고 전기차에 대한 시대도 좋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은 로봇에서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TSMC 회장도 지금에서는 로봇 시장에 좀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부자들에 대한 움직임들, 경쟁력을 네. 좀 갖고 있는 회장들이 지금 시기에서 자율주행도 좋고 전기차도 좋지만 로봇에도 조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이 조금 더 빠르게 또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뉴로메카가 협동로봇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화가 돼가고 있는데, 협동로봇에서 지난 21년도에 개발을 하고 22년도에 교촌에서 직영점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미국에 있는 뭐 닭 매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닭 튀긴다라고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번에 저도 작년인가 올해 여름철에 휴가를 갔을 때 제가 일반 모 휴게소를 들렸을 때도 그때도 로봇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라면하고 김치찌개를 로봇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드는 거요? 갖다 네, 주는 거 만들고. 말고요? 재료를 다 해서 물 끓이고 불 조절해서 내려놓고 서빙까지 나오는 건데, 네. 그 협동 로봇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맛봤는데 맛도 또 일반 맛하고 또 비슷했는데, 지금에 대한 휴게소가 제가 알기로는 양평휴게소랑 문경휴게소 이런 쪽에 가다 보면은 아마 그 협동 로봇이 이렇게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제 상용화가 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에서 자율주행이 이렇게 성장이 빨리 온 듯이 로봇 시장도 성장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가정하다 본다면은, 지금 그만큼 조정받았던 로봇 시장이
앞으로 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 어. 사실 그동안의 로봇에 대한 움직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들도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면은 이게 사실 로봇 시장은 실적이 찍히지 않다 보니까 2차 전지처럼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 여기서 상용화가 되고 실적이 찍힌다면은 앞으로 성장 가치가 그쵸.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쯤이면은 내 포트에서 한두 개 정도는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만큼 납폭이 컸고 조정을 받았고 반도체처럼 조정받고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미래 가치적으로서 장기 투자해봐도 괜찮을 만한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로봇주가 상승 추세를 확 가져간다면 김은태 매니저님 펀더멘탈 뭐 숫자로 증명하는 거는 걱정 없다고 보세요? 저는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로봇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많다는 되게 거예요. 많죠. 산업도 그래서 되게 많잖아요. 카테고리도. 사명보다도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휴머노이드냐, 협동 로봇이냐, 그러니까요. 고관절이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섹터들 중에서 하나씩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가지고 간다면은 네. 충분히 승산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질문. 자, 그럼 로봇도 상당히 김은태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도 있고요. 협동 로봇. 오늘 조선과 연관돼서 올라간 게 협동 로봇이고요. 그다음 물류 로봇도 있고요. 감속기도 있습니다. 부품 쪽으로 가면. 다양한 카테고리 한 대표적으로 4개 정도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디를 그래도 주목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은 지금 당장 커질 수 있는 거는 저는 물류 쪽이 더 빠르게 클 거라고 보거든요. 물류요? 저는 그래서 로봇 물류 자동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류 자동화 관련된 로봇 쪽이 좀 더 빠르게 클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물류 자동화 넘어서서 휴머노이드 결국 이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던 아니면 사람을 아예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쪽으로 가는 게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일단 물류 자동화 그 이후에는 휴머노이드까지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은 감속기 관련돼서 그 전처럼 부품사 쪽을 보기보다는 네. 이제는 로봇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 솔루션이면은 어떤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보통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드는 기업들인 거고요. 보통 이제 로봇을 만들고 나서 소프트웨어 쪽을 제어를 하게끔 해주고 보통 네. 이제 물류 자동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솔루션 쪽인 건데 아마 그쪽 오늘 올라왔던 클로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물류 자동화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클로버지나 아니면 제가 지난달에 요번 달이었죠. 요번 달에 스탁에다 넣고 올라갔었던 뭐 시메스나 이런 기업 자체가 결국은 휴머노이드이면서 물류 네. 자동화 관련 쪽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부품주보다는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 잘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를 제일 관심 있게 보세요? 저는 물류입니다. 이제 제가 뭐 보여드릴 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물류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B2B에서 B2C 뭐 이렇게 했는데 B2B 쪽으로 해서 가장 갈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류를 해서 이제 기업들이 지금 쓰고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물류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건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비정형화된 제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닭을 튀기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은 기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시메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쿠팡이라든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덴소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공장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에서 비정화된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옮기고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이제 시메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류 기업들이 앞으로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물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은요? 저는 협동? 로봇도 좋고 저는 물류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부품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감속기나 네, 감속기나 그쪽으로. 엔진이나 액추에이터. 어차피 들어가는 거려면 부품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많은 부품량을 생산하고 어느 그쵸. 기업에 더 들어가는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될 거는 완성품도 좋겠지만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에 대한 도 좋아지기 때문에 현대차도 완성차는 좋지만 그 안에 자동차 부품주들 그렇죠. 그 부품주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먼저 부품주가 올라가고 그리고 완성품들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내가 어떤 시각적으로 뷰를 놓고 오시냐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거냐에 따라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물류 로봇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쵸.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이고 또 휴머노이드라든지 AI 관련된 섹터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칩도 또 좋은 그쵸. 이제 섹터들이겠지만 제가 보는 뷰는 감속 부품 먼저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서도 하이젠 RNM도 액추에이터에서 모든 대부분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든지 모터를 전부 다 납품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도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물류 로봇,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다 좋지만 이 로봇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 감속기 등 부품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부품 쪽을 좀 강조해봤습니다. 자, 그럼 종목 압축 바로 들어가 보죠.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좀 포스코 쪽 관련된 이슈를 받았던 누르메카가 그나마 좀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본다면 누르메카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저는 사실 진짜 좋게 보는 거는 오늘 좀 많이 올라온 클로봇인데요. 클로봇 말고도 뭐 CMS도 있지만 일단 클로봇 같은 경우는 또 신규 상장주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 공모가가 13,000원인데 지금 공모가 대비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보니까 수급 상황을 잠깐 봤을 때 보유수가 풀려 있거든요. 보유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인데 불구하고 공모가 다 보유에서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은행 창구가 어저께로부터 해서 매도가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강하게 올려쳤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서 결국 오버헤이 이슈가 이제 거의 매도가 끝난 만큼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는 타이밍을 좀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은 좀 많이 작년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라 좀 신규 상장주 안에도 로봇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로봇 테마가 돈다라고 하게 되면 클로버처럼 신규 상장 안에서가 더 많이 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주가 퍼포먼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그 종목일수록 매물벽도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뉴로메카와 클로봇 이야기해봤고요. 아까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은 CMS 강조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종목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6만 원대, 7만 원대 거래되다가 이 인수합병이 이제 두산바이오과 물 건너 가면서 5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인수합병 시작을 하면 제가 보면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협동 로봇 중에 25kg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5kg에서 25kg까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가중을 견딜 수 있는 협동 로봇을 개발한 게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5만 원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MS는 잘 보시면 이제 기관 수급이 지금 현재 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요게 3만 원대 공모를 했는데 불구하고 기타 법인이 매도한 거 16만 주 팔았는데 기관이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40만 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한 16만 주 사모펀드를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3만 원 공모가 분명히 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관 매수와 한꺼번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CMS와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용태 매니저님, 저는 앞서 얘기했던 하이젠 RNM, 하이젠 RNM. 네, RNM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동사는 사실 과거 LG전자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같이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 유일하게 로봇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로봇 모터를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또 전기차 모터도 들어가고 있고 서버 모터, 산업용 모터, 모빌리티까지 전반적으로 모터 생산하는 데서는 많은 부품, 많은 기업들에다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봇 구동모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국내 유일에 대한 로봇 구동 모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하이젠 RNM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런 네. 기업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그러니까요. 좋겠고요. 차트 흐름도 지금 이제 막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12,000원에 대한 매물벽들만 소화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전고점 16,000원, 18,000원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젠 RNM. 저도 방송 꽤나 로봇주 이야기 많이 다뤄봤는데 되게 생소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이젠 RNM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매니저님들 종목 다 들어봤는데 이상하게 확실히 좀 트렌드가 바뀌었나 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나오네요. 이제 탑픽 종목으로. 너무 우려먹었죠. 어.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예. 로보틱스 다 좋지만 음. 너무나 많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거기는 그러니까 사족 보행 로봇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군한 로봇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비슷한데 그다음에 네. 뭐 바퀴로 굴러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쓰는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의 로봇 중에서는 아까 아틀라스라든지 네. 우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비교했을 때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군한 관련,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인데 그 현재 트렌드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로봇 개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상용화되어 있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삼성의 지분 인수 건으로 해서 울거먹었던 것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로봇의 대장자리는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진짜 최근에 되게 조용했다가 연말이니까 다시 한번 그치 여기가 올라야 되는데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이 하루 만에 좀 4%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코롱 티슈진이 오늘 시장에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가지각색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연말 하반기 우리 증시 최고로 좀 미들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흐름이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시 또 좀 애매해졌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 어떻게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습니까? 저는 오늘 올라온 거는 사실 조금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는 조금 빨랐습니다. 조금 빨랐고, 조금 빨랐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연말 연초, 그러니까 결국 연말에는 제약바이오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공개받을 때마다 제약바이오가 연말 마지막 앞두고서 밀린다면 그때는 사야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아마 27일 이후부터 연초까지는 제약바이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약간 미국 쪽도 있었고, 사실 국내 증시에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어야 될 이유는 사실은 딱히 없는 상태였는데 불구하고 올라갔다라는 게 특징적이었어서 저 약간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10년물이 최근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4.6을 또 넘어갑니다. 이러면 진짜 10년물 다시 5%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생기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4.1 때부터 올라타기 시작하더니 계속 올라가서 이러면 진짜 계속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엔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어저께 미증시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어저께 미국도 좀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아래가 제약바이오인데 헬스케어 업종 안에서 일레릴리가 올라가고 머크도 올라갔었고 화이자도 올라가고 존슨뉴스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스닥에 보게 되면 나스닥에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따라 모여져 있는 업종 지수가 있는데 급락을 하다가 3거래일째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국내에서 보게 되면 되게 희한한 게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제약 업종보다는 뭐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일반 서비스 업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업종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일반 서비스 업종 지수고요. 아래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금액대입니다. 3거래일째 나스닥의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반등을 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3거래일째 일반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올라간 거고 이때 특징적인 거를 보게 되면 종목을 봤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어저께부터 3일 전부터 개인 매도가 나왔었고 특히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개인 매도가 최근에 가장 크게 나왔던 매도였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알테오젠 자체가 연간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나오는데 물론 지금은 한산당 50억이고 부부합산 100억이라서 큰 규모로 아직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큰 손들 같은 경우는 결국 한 번은 뺐다가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개인들이 가장 큰 매도가 나왔고 이거를 받아간 게 외국인이 받아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알테오젠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차트 위치를 보더라도 지금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저가에 있거든요. 여기 박스라인을 깨버리게 되면 이러면 알테오젠 차트가 깨져버리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27만 5천 원대와 30만 원 사이인데 일단 저가 라인 때는 안 깨놨습니다. 지난달
저가를 안 깨놨고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 올라왔다. 결국 이제 연말 연초 앞두고서 한번 지수를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 매수도 있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개인 매도에 따라서 수급적인 변화에 따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 자체가 코스닥을 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갈 때 알테오젠에 못 갔어요. 그래서 원래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길래 야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좀 뛰는구나 싶었는데 네. 에코프로비엠 아침에 올라가다 말았고 결국 내려와 버리니까 지수를 지키기 위한 매수는 알테오젠을 가면서 결국은 오후장부터 알테오젠이 세게 올라갔다. 결국 코스닥을 깰 생각이 없는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에 있는 리가켄바이오와 알테오젠, 네. 보로노익 이런 종목을 사면서 들어올린 게 아니겠느냐. 결국은 코스피 쪽으로는 사실 자금 자체가 많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를 사서 코스피를 올릴 거냐. 크게 못 사거든요. 삼성전자의 상환 가치가 좋아 보이지 않고 호재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그닥 호재가 없어 보이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처럼 뭔가 종목에 쏠려서 올라가려면 결국 미국처럼 빅테크 세븐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게 있는 건데 국내에서는 과연 연말연초 앞두고서 기대가 있는 섹터, 큰 섹터가 어디가 있겠냐를 본다면 결국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제약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매수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고 반도체를 사자니 삼성전자하고 하리스를 지금 강하게 담기에는 좀 외국인들이 확신이 안 서고 그러면 남아있는 섹터는 결국 제약바이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럼 삼성바이오를 살 거냐? 그게 아니라 코스닥에서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자가 돼서 오늘은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알테오젠 올라간 것 같은데 오늘 바닥 찍고 올라온 거 봐서는 전 연말 연초까지는 그닥 이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같은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저가를 좀 네. 찍은 게 아니었겠느냐. 네. 결국 이제 연말 연초에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만 더 생겨지게 되면 충분히 또 연말 연초에 급등세가 한번 제약바이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FOMC에서 이제 내년 금리 인하의 횟수가 반절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죠. 제약바이오에도 악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악재가 됐던 거는 맞는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안 깨고 있거든요. 안 깨고 있고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개인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좀 되어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26일 날 임시주총이 열리는데 네. 거기서 정관 변경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마 주식 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아마 자금 조달과 관련된 공시가 뜨고 그다음에 공장 증설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기대감이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국내 정황 아예 깰 생각이면 알테오젠도 안 지키고 그냥 깨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봤을 때 지금은 일단은 깨는 건 멈추고 있자. 뭔가 반등을 좀 주고 깨더라도 일단 올려놓고 살려드려놓고 그런 다음에 죽이더라도 그 다음 죽이자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금리가 너무 뛰어 올라간다. 미국에서도 지금 제약보다 다시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미국의 분위기가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고 나쁘고는 지표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 강달러의 이유와 지표에 대한 부진들, 그다음에 금리의 상승을 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럼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트럼프 때문인 거니까 그럼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게 되면 그쯤 돼서는 다시 달러가 좀 빠지고 금리도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서 다들 그걸 이제 알다 보니 그럼 결국 금리에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 꺾였다라고 해서 알테오젠이 무너졌으면 아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아마 차트가 무너진 상태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JP모건 헬스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 모멘텀 이어서 우리 연속성 좀 기대해볼 만한가요? 공교롭게도 지금 올라온 거는 네. 특이점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아침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쵸, 이제 그쵸. 2차 전지가 밀리면서 그 자리를 이제 알테오젠부터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연말 뭐 3일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이제
자기 투자했던 거 생각보다 많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했고 사실 2차 전지보다 더 많이 사고 있는데 네. 포트 관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날은 뭐 마지막 옛날에도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도 들어오긴 하지만 하루 이틀 전에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고 제가 보기에는 그 목요일 날 들어오고 이제 금요일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쉬지 않을까. 월요일까지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매수세는 윈도우 드레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저는 네. 뭐 금리랑은 상관없이 제약바이오는 항상 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지만 손바뀜이 항상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녹십자가 신고가를 찍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고 있거든요. 고가권에서 다른 제약 바이오는 빠지고 있지만은 녹십자라든지 이제 보로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가캠부터 시작해서 조정을 거친 상황에서 밀리고 있고 그 사이를 녹십자와 그 다음에 이제 파미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바이오텍은 빠졌는데 이제 메디포스트가 올랐다가 조정 거쳤지만 이렇게 세포 치료제 종목들이 하나둘씩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뭐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빠질 자리는 아닙니다. 금리 인하 뭐 이런 걸로 기대감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윈도우 디레슨과 JP 모건 컨퍼런스와 아마케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신약 개발이라든지 지금 현재 많은 신약 개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셀트리온이 좀 뭐 신약 개발을 하고 허가 받았는데도 좀 덜 가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조금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수급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네. CDMO까지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CDMO는 또 한물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CDMO에서 이중항체에서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골고루 분산해서 한 번 더 관찰하신다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침 조기준 매니저님이 또 가이드라인 어떤 섹터, 어떤 부분 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김웅태 매니저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건 제약바이오도 이제 뭐 의료 AI까지 뭐 포함이 되면은 ADC 기존에 강했죠. 그리고 세포 치료제, 비만 치료제 뭐 올 한 해 핫했던 섹터들이 각각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직도 좀 연속성 가져가고 내년까지도 좋게 보는 섹터가 있습니까? 저는 의료 AI. 의료 AI. 네. 의료 AI가 강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의료 AI가 앞으로 내년도 전망에서는 좀 네. 좋아 보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지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지금에서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좋겠지만은 그 와중에서 알테오젠하고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ADC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섹터는 당연히 올라오는 게 의료 AI인데 사실 머스크도 의료 AI 쪽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두고 그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알테오젠을 조금 더 얘기하면은 좀 이제 저는 불안한 게 만약에 예. 재료가 좋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알테오젠이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한 번쯤 했어요. 들어볼까요, 얘기 왜냐하면 한번? 네.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이제 외국인들이 연일 3거래를 연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몇만 주를 또 들어왔는데 사실 지난 12월 10일, 6일과 9일, 10일 날 6만 6천 주를 외국인들이 3일거래 연속성으로 매수를 했고 그때도 기관들이 같이 따라 샀는데 그때 반대적으로 개인들만 팔았단 말이죠. 그때 마찬가지 차트 보게 되면은 지금 딱 이 자리가 이 외국인들이 샀던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저점을 깨지 않고 방어를 해주고 있는 자리였는데 네. 이게 한번 깨지고 나서부터 이 자리 다시 한번 신저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이 저점을 지금 방어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깨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확신이 없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아니면은 네. 이게 딱 정확하게 지지만 받아주면 버텨주고는 있는 그렇죠. 건데 받아주면은 정말 지수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또 불안한 게 뭐냐면 신저점이 나왔다는 게 과거의 2차 전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에코프로 BM이 딱 그 사이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리가 지금 과거에 지금 알테오젠이 이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건지 예.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이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건지 이 자리도 저점을 안 깨려고 바등바등 하고 있다가 결국은 저점을 깨고 추락을 했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알테오젠 자리는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자리면은 지금은 보유자들 영역으로서 체크하면서 내가 이거를 매도할지 끌고 갈지는 그거는 이제 판단해서 맞겠지만 이거 저는 지금 자리면은 이가람 매니저처럼 좀 강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할 부담이 있고 예.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는 30만 원 돌파되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올라갔을 추격 매수, 때 네, 추격 매수해서 어차피 지금 들어가나 30만 원 들어가나
6%에서 8%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케이. 저는 차라리 8%를 포기하고더라도 예. 조금 올라갈 그쵸, 때 그쵸. 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는 보는데 네. 확실한 재료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방법일 네, 그래서 수 있어요. 섣불리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만 네.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생각은 어떤지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저점 매수를 좋아해서 저는 돌파할 때 사기보다 전 사실 오늘 샀거든요. 알테오제는. 예, 예, 알테랑 리가캠이랑 에이베바 세 종목을 네. 점심 때 밥 먹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길래 바로 이제 문자 드리면서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에이베 바이오까지 세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다 문자가 다 드리면서 매수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다 고가 마감이 돼서 결국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손절 라인이 명확하거든요. 아래자리 알테오젠 기준 보게 되면 27만 5천 원짜리가 저가 라인이에요. 차트 잠깐 보게 되면 지금 11월 달 저점 자리가 27만 9천 원짜리고 그 다음에 저점 자리도 28만 원, 28만 원이었다가 어저께 저점, 그저께 저점이 27만 4천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27만 5천 원대의 라인을 거래량 돈만 내면서 깨고 내려가는 게 보여지게 되면 이때는 비중을 아마 줄여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이 하루 이틀만 나와줘도 그 윗자리인 32만 원대, 결국 30만 원, 2만 원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박스 매매는 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보통 저가 매수에서 박스 포지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가 손절 라인 때가 명확한 만큼 지금은 할 만한 거고 전 대신에 V자 반등은 지금 당장 바라는 거는 지금은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국내 자체가 지금 뭔가 수급 자체가 세게 붙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만큼 지금 일단 박스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 진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상태에서는 30한 4만 원대만 올라와줘도 땡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손절 라인 때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하기가 더 편안하고 네. 저는 오히려 30만 원 넘어가서 32만 원대 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씩 팝니다. 팔고 고점 라인 왔을 때 한 번 다 팔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또 저가 라인 보면서 손절 라인 명확한 거니까 그때 한번 사보고 손절 라인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팔고 나가는 그런 매매가 저는 지금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지금 수급 자체가 뭔가 국내장을 깨긴 싫고 삼성전자는 사기 싫고 에코프로비엠이랑 LG엔솔도 사기 싫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제약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결국 시가총액 상위부터 사게 되는데 그럼 알테오젠부터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시장 자체가 아예 깨지는 상황을 바뀌는 게 아니면 저는 지금 자리는 그래도 코스닥을 좀 네. 믿고 한번 좀 해봐야 될 자리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깨지면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르게 그럼요. 손절하는 네.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이가람 매니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바닥 섹터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것 같고 김용태 매니저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신저점은 2번 나온 상태인데 굳이 여기보다는 차라리 추세받고 30만 원 올라갔을 때 좀 더 안전하게 1%라도 2%라도 먹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알테오젠이나 예. 리가캠이나 이제 이게 한 시대를 풍미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1년은 아니지만 네.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저는 그렇게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이두항체라든가 뭐 제형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10몇 주, 20주를 찍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시총이 결코 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제 지인이 45만 원을 버리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35만 원에 사더라고요. 그래서 예. 35만 원 사서 45만 원 노리면 그런 거 다른 거로 30-40% 노리는 게 낫지 굳이 이거를 사야 되냐. 그럼 내가 보기에는 너 손절을 할 것 같다. 30% 손실 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30%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호재 속에서 조정이 가고 있는 주식 말고 실제적으로 저는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알리지 않았지만은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급락한 주식이 있어요. 사바이오텍과 지아이노베이션. 차라리 이걸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지아이노베이션도 800억의 유상자를 해서 이제 이걸로 임상을 하겠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고 올라갈 때 이제 기관들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개인들은 조금씩 사는 게 낫고, 왜냐하면 지하인임에서 임상 관련해서 알레르기 치료제라든가 여기도 뭐 이중항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인임에서 임상 결과 굉장히 좋고 유한양에서 기술 출처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되고, 차바이오텍도 하락했는데 너무 유상 금액이 커요. 그래서 거의 하한가 무료까지 왔는데 차바이오텍이 지금 10,000원 이렇게 갭으로 빠졌기 때문에 차바이오텍 두 종목을 좀 더 달리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현재 우리 어떻게 이 위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매니저 세 분의 열띤 토론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번째 특이점 제약바이오에서 탑픽 종목만 듣고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명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큐로셀, 지금 현재 포트에 네. 담고 있는 큐로셀이 지금 현재 관련해서 세포치료제가 지금 현재 신속 처리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내 식약처랑 심평원에서 그다음 국민건강공단에서 네. 약가까지 협상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요게 지금 이제 카티 1호가 될 수 있는 거고 6개월 네. 내에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2의 제가 보기에는 뭐 비보존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큐로셀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바이오덱스 올해 대시세가 났는데 오늘 어제 재료가 나왔습니다. 과기부 정통부 장관상, 그러니까 우리 치매 관련해서 과제, 사회 문제 치료 관련 과제로 해서 치매, 파킨슨 치료 관련해서 네. 상을 받았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도 세포치료제 시장이 열리는 2월 21일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시세 분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로셀, S바이오메딕스 들어봤고요. 김우태 매니저님 종목명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JLK. JLK, AI. 네, 한 네. 종목은 특보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료 AI 얘기했기 때문에 JLK 들어봤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지금 원고 나와 있는 거 말고 한 종목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가켄바이오는 그대로 가고요. 알테오젠은 다 아시는 거니까 알테오젠 말고 조금 전에 설명 들으신 거대로 전 지아이노베이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아이가 급락은 나왔지만 네. 유한 양행이 최근에 IR을 좀 굉장히 세게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내년도에 그러면은 지아이가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지아이가 저점 잡히인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 리가켄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길게 가봤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열띤 토론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매니저님들은 오늘 또 이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 또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K뷰티의 인기, 선풍적인 인기가 계속해서 하늘을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닥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와는 좀 무관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로레알 그룹이 K뷰티 브랜드를 인수했다라는 큰 이슈로 오늘 화장품주도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 매니저님들 오늘 이번에 또 OX 오랜만에 통해서 화장품주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또 제약바이오만큼이나 좋았던 화장품 내년에도 좀 불을 뿜을 수 있을지 좋게 본다면 O, 조금 애매하다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O 둘, X 하나. 이가람 매니저님 X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김응태 매니저님 O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매년 한 번씩은 부출합니다. 네. 작년에 해드렸고 올해 한 번 부출했기 이미 때문에 나왔다. 네,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도 한 중순쯤 되면은 실적 모멘텀으로 한번 불출하지 않을까. 내년 그러니까 한 이게- 번이어서 내년 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초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미 올해 말에 한번 불출했기 때문에 올해 말보다는 내년 중순쯤 가면은 한번 실적 데이터로 한 번 더 불출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매년 계절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민감주들은 그런 시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X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한 번.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X 든 게 제가 보고 있던 화장품 종목이 이번에 다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가에 있는 거에서 대부분 다 좋게 보는 건 다 올라갔고, 이제 못 올라갈 종목들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S 드린 거고, 저는 지금 상태에서 화장품보다는 보톡스나 필러 쪽이 좀 더 좋아지는 구간이 많아져서 저는 오히려 그쵸. 그쪽으로 좀 눈돌림을 해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X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O를 들어준 조기준 매니저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명동을 갈 일이 있는데 네. 거기에 가보면 올리브영에 이제 엄청난 외국인들이 몰려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옆에 다이소를 가보면 거기에 이제 뭐
10층, 8층까지, 10층, 12층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다이소가 화장- 12층까지 있어요? 여기 이제 명동점이 하나 있습니다. 12층까지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어딘지 기억났습니다. 네, 거기에 예, 예. 보면은 이제 화장품 매대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 대만 뭐 그러니까 그부터 해서 각국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 화장품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인기 있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화장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로레알이 과거에 에이블 시엔스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인수가 안 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LVMH도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에이블 시엔시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엔 VT가 제가 보기에는 삼양식품처럼 불닭볶음면처럼 이제 인기가 있는 상품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녀공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쉬어가고 있는 주식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뭐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라든가 이런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거를 이제 뭐 아모레지라든지 이제 LG생활건강이라든지 해외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리브영의 추세는 계속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우리 화장품주는 지금 현재 뭐 중간중간에 한번 올라가긴 했지만은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수혜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액이 1조면 뭐 지금 현재 1조 1,000억, 2,000억 정도 10% 이상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도 늘어날 수도 있고 단기순이익도 늘어날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화장품도 이제 종목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매년 한 번씩 튄다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종목을 저도 VT를 했지만 종목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년 한 번이라는 기준이 생기면 아니다. 매년 한 번씩 튄다라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물려 있으면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뭐죠? 코리아나. 코리아나. 네. 오. 코리아나를 보는데 저도 오늘 명동을 갔다 왔습니다. 네네네. 외국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음.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제 화장품 가게를 코리아나. 엄청나게 다이소랑 예. 많이 있던데. 아무튼 코리아나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리아나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제품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20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 주가들에 대한 변천사가 굉장히 큰데 물론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5,900원이 지금 2,300원 거의 반토막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시점을 잘 보게 되면은 화장품 중에 빅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매년 중간마다 한 번씩 튀어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빅텍? 네. 빅텍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무조건 한번 중간에 7,000원까지는 튀어가는 것처럼 코리아나가 지금 딱 그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인 저점이다 생각하시면은 못해도 2,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그냥 중간중간 한번 튀어왔을 때 수익 챙기는 구간으로 보시면은 만약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최소 4,000원까지는 기본적인 평탄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 종목을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계의 빅텍. 저는 빅테크로 들어가지고 뭐가 빅테크지 하다가 빅테크에서 이해가 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 주문자 상표 관련해서 가장 1위인 이제 코스맥스가 이제 실적도 그렇고 가장 올라갈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맥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풀필먼트 서비스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실리콘2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종합 화장품을 해외에서 직구를 할 수 있는 역직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 화장품을 사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한국의 화장품을 역직구하는 실리콘2 두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VT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지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종목은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더불어 차트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 따라서 잘 매매하시면 좋을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2, VT, 코스믹스, 아모레지까지 들어봤고요. X를 들어준 이가람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음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앞서 이제 김웅태 매니저 코리아나, 조기준 매니저 실리콘2, VT, 코스믹스, 아모레지 중에서는 이가람 매니저님이라면 뭐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요. 네, 그 중에서라고 한다면 VT 하겠습니다. VT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대세 종목 VT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특이점 모두 화장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면서 세 분의 무료 방송은 어떻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요. 대신에 네이버 밴드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항상 자료 올려드리고 있는 밴드가 있으니까 그 밴드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료 방송 없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좋은 자료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도
밴드와 더불어 조기준 밴드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와 텔레그램에 많은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고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쉬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은요? 저도 오늘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역시 오늘 수요 없는 공급은 없다. 네, 3시 40분에 무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시면은 지난 했던 거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아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의 밴드에 가면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꼭 크리스마스 선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